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일이 아나운서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어제 장부를 고의로 조작해서 무려 4억 5천의 규모의 이익을 부풀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위 삼바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불법이건 혹은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건 간에 거대한 기업이라면 다 봐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불과 20일 만에 성급하게 나온 이 같은 심사 결과에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12월 11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발칙한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로 가져온 내용은요, 우리가 또 여러 번, 특히나 이제 주식하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뉴스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겠구나. 삼성공화국이 별 수 있나? 이렇게 좀 이렇게 허탈한 마음을 들게도 하는, 하지만 또 동시에 분노를 같이 느끼게 만드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또 막상 보니까 닥치니까 또 열받는, 새삼 열받는 이런 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져봤어요. 4억 5천억 장부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거래 재개를 시켜줬더라는, 결국에는 면죄부를 줬더라는 뉴스입니다. 어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회의를 열고 결정을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영 투명성 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을 유지시켜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삼성에 한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아주 하야와 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는지 다들. 하여튼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바로 오늘 9시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중단된 지 불과 20일 만에. 아주 신속한 결정이죠. 이 같은 한국거래소의 결정이 당연히 여러분들 반응도 그러시겠지만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요. 자기들도 일단은 경영 투명성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 변경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던 바 있습니다. 이 부분,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것은 이미 이제 드러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경영 투명성 면에서 미흡하다라고 한국거래소에서 얘기를 한 거죠. 특히나 전문가들은 이 삼성바이오의 분식이 다른 분식회계하고 달리 제대로 된 장부로는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걸 그들 스스로, 삼성 스스로 아는 상황에서 거짓으로 상장을 하기 위해 거액의 장부를 일부러 조작한 사건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삼성 측 내부 문건에서도요, 얼마 전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히기도 했는데, 삼성 측 내부 문건에서도 삼바가 이대로는 상장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내부에서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부 문건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다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상장이 안 되는 회계장부를 가리려고 분식회계를 고의적으로 한 게 이 불법적인 상황이 괜찮다고, 한국거래소에서 괜찮다고 거래 중지를 풀어준 한국거래소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지금 아까 얘기 드렸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결론을 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아예
개선 조치조차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개선 조치가 뭐예요? 오히려 이러한 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결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니들이 잘못한 거라고.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지금 제기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아예 대놓고 법정소송까지 이어가겠다. 이런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몰라요. 또 삼성, 우리나라에 가장 돈 많다는 삼성인데 거기다가 뭐 어마어마한 돈 많은 김앤장 변호사들 이런 분들 쓰셔가지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해주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한데요. 아니 이런 애들을 조금도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 이런 애들을 대체 무슨 근거로 20일 만에 심사 뚝딱 다 마치고 그냥 황급히 주식 거래를 재개시켜주고 얼마든지 하라고 이렇게 해줬는지 진짜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했으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분식회계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당장 그냥 철컹철컹 잡혀갔을 상황인데 삼성이니까 뭘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또 한국거래소의 이사진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 기재부 관료 출신이거나 낙하산 출신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기존에 있는 이런 거대 자본의 영향력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결국은 또 한국거래소에서 심사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밖에 있는 인물들을 한국거래소 이런 쪽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뻔히 그 삼성의 손바닥 위에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심사를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사실상 다들 삼성의 눈치를 보고 삼성에게 이게 뭐라도 안 떨어질까 이런 상황에서 심사를 하는데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상장 유지 결정을 한국거래소에서 내릴 거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결정이 내릴 거라고 참 씁쓸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은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됐다면 사실 이 이후부터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삼성바이오가 저지른 이런 분식회계, 그것도 고의로 저지른 분식회계가 엄연히 범죄잖아요.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아예 조작한 겁니다. 잘못된 장부를 조작해서 상장이 안 되는 걸 상장되도록 만든 거잖아요. 자본주의 자체를 아예 그야말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농락한, 거짓으로 조작한 이런 특급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국가를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그잖아요. 그것도 한국거래소 정도면 정말 자본주의 천병아닌가? 이런 데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조작한 그런 기업을 면죄부를 주고 못 본 척을 해주고, 못 본 척 정도가 뭐야? 더 하라고? 얼른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 부추겨 준 거잖아요. 참 이걸 이렇게 봐준다면, 그것도 이미 공신의 상장 기업의 회계장부가 고의로 조작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한국 이 거래소에서 대놓고. 그럼 대체 이 시장을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기도 다 한다면. 그것도 아예 대놓고 뭐 증권시장 대표 거래소에서 면죄부까지 떡하니 줬으니 이제 대놓고 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대놓고 뭐 마음껏 해도 되겠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다 삼성 때문에 발전을 한다고 하던데, 그런 법들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렇게 다 삼성에게 하이와 같은 마음씨로 모든 것을 다 열어주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이 한국거래소가 대놓고 스스로가 아예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로지 삼성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뭔 짓을 저지른지는 아시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나라의 시장에, 경제에 미치게 될지 본인들 알고나 한 것이길 부디 바라겠습니다. 참, 역시나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이 최고 위라더니 역시나 혹시나가 역시나네요. 그죠? 그러게 말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지금 잘 모르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잘 모르고요. 언론들도 사실 심각하게 다루는 언론들이 많이 없습니다. 삼성이니까요. 잘 안 다루죠. 아니 뭐 그냥 뭐 삼성이 이때까지 했던 것들 뭐 여러 많은 일들 중에 작은 뭐 트러블 중에 하나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래서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유, 답답한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요, 감옥에 계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식이 들어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런 기사인데요. 이명박 국정원장은 국고손실 혐의와 무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더라 라는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이 국고손실 혐의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장이 회계 직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국고손실죄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이런 심산이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었던 2008년, 2010년에 김성호 전 국정원장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6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뇌물수수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하지만 국고손실 혐의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특가법에 따르면요, 회계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걸 알면서도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준 국정원장이 넓은 의미에서는 회계 관련 직원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중처벌을 당연히 했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 공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국고손실죄를 적용을 한 겁니다. 이걸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 아니다. 그렇게 회계관계 직원을 넓은 혐의로 둬선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횡령죄를 하려면 완전 금전의 출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국한해야 된다. 가중처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있잖아요. 국정원장이 돈을 나르고 배달을 하신 거잖아요. 직접. 완전 그냥 직접적으로 금전을 출납하셨는데? 그잖아요? 국정원장이 대놓고 돈을 직접 출납을 하신 건데 그러면 당연히 회계 관련 직원 아니냐고요. 원래는 그런 일 하시면 안 되는데 시키셨잖아요. 직접 금전 출납하시도록 시키신 거잖아요. 그쵸? 아이 완전 100% 회계 관계 직원 맞네요. 이거 뭐죠? 아니 돈도 6억을 이렇게 들고 날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뭐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고 줄여질 형량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어디서 꼼수를 쓰시려고?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네,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신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임기 하루 앞둔 김성태 5.18 조사위원 추천 또 미루나. 어제 나온 조사기 때문에, 이 기사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임기 하루 앞둔이 아니라 오늘까지가 임기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게 무슨 소식이냐면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조사위원회가 우리가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구나 하고 박수를 쳤는데, 잘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무려 3개월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표류를 하고 계시더라. 에? 지금 뭔 얘기일까요? 이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때문이래요. 또 내 이럴 줄 알았지. 또 그렇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대요. 원래 아시겠지만 진상조사위 이런 거 꾸려지면 여야가 같이 이제 한 명씩 추천위원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뭘 또 시작을 하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몫의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룰까요? 진상이 밝혀지면 큰일 나는 게 또 있으신가? 5.18 진상조사위가요, 5.18 당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기구입니다. 그때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 계엄군에 의해서 자행됐던 수많은 인권 유린, 성폭행, 학살, 암매장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너무나도 밝혀져야 될 진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 2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령도 올해 9월에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 했으면 이제 딱 시작을 하면 될 텐데, 원래대로라면 9월 14일에 벌써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어야 할 진상조사위가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합의 당사자가 바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이걸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임기가 오늘까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해줘야 되는데, 안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지도부 꾸려지고 또 혼란하고 거기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면 또 할 것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애초에 약속했던 그 당사자가 제대로 책임지고 조사위까지 다 추천위원까지 다 말을 해주는 게 맞는 건데, 뭘 하고 있는 건지, 대체 3개월이 지나도록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직까지도 추천위원회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부적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봤더니 더 기가 막혀요. 지난 11월 초에 자유한국당이 추천위원으로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돈 겁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 모두가 다 제정신이냐, 완전 이렇게 비난이 쏟아졌던 기억이 날 거예요. 지만원 씨 아시겠지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좀 관련해서 소송도 걸리고 아무튼 이런 문제가 좀 많은 분이시죠. 특히나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진상조사위로, 자유한국당스럽긴 합니다만 진상조사위로 추천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도니까 이제 야당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비판이 거세게 일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소위 태극기 부대라는 그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쪽에서 막 항의가 들어온 겁니다.
원래 다 지만원으로 하기로 내정돼 있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약속을 뒤집었다라고 약속을 하긴 하신 모양. 진짜 하려고 하셨던 모양인지. 뭐 집회, 규탄 집회하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김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이 소란한 것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진상조사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뭐 인사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요. 지난 11월 9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가서 11월 14일에 신청 모집도 다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뭐 11월 14일이면 지금 오늘이 11일이잖아요. 거의 지금 한 달이 다 된 상황이에요. 공모 절차에 들어가고 한 것도 그러면 몇 명이 이제 됐고 그 중에서 사람을 추스리고 아무리 봐도 한 달이면 충분할 텐데 왜 아직까지도 아무 말이 없는지 의문스럽죠. 뭐 김성태 원내대표는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수천만 명이 지원했나요? 많아도 한 달 정도, 한 달이 다 되도록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공개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건 이건 뭐 시간 끌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딱 느낌이 오시죠? 그죠? 사실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적이 있잖아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세월호 진상조사위 때 다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세월호 진상조사위 때 생각만 해도 그 속 터지다. 막 조사위를 꾸리는 것도, 특조위를 꾸리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거기서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어찌나 그 방해들이 정말 발목 잡고 늘어지던 것들이 많았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세월호 특조위도 특조위 만들어지고 나서 정말 계속해서 온갖 방해가 쏟아졌었습니다. 그때 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조사위원 추천 했다가 보류했다가 중간에 특조위 못하겠다고 막 조사위원들이 그러기도 했고 예산 배정도 안 해주고 아무튼 난리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배정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그 방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게 꾸려지고 나서 2015년 1월 1일부터 원래는 활동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계속해서 미루는 바람에 무려 7개월을 아무것도 못했었다고 해요. 7개월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다가 겨우겨우 7개월 지나서야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시작하고도 완전 막 못하게 맞고 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또 연장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끝나버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아주 속이 터졌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도 5.18 조사위도 이런 식으로 일단은 활동 기한이 2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난 거예요. 3개월 지금 왔는데 뭐 거의 내일 모레면 3개월 다 지난 상황인데 이렇게 미루는 동안 미루는 기간을 활동 시한에 포함을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활동 시한에 포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7개월, 8개월, 1년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5.18의 진실을 행여라도 5.18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심을 받는 게 싫으시면 하루속히 추천위원을 그것도 제대로 된 추천위원 방해하려는 추천위원 말고요. 제대로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있는 분들로 추천위원을 자유한국당에서 이제는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까지 임기라서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지금 5.18 밝혀내야 될 게 너무나도 많고요. 지금 전두환 씨가 곧 또 법정에 선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또 그 뻔뻔하게 자기들 잘못한 건 하나 없다, 뭐 또 알츠하이머니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할 텐데 정말 이제는 이 기회가 아니면 또 넘어가면 어영부영 넘어가면 또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그죠? 살아있을 때 제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시간이 지나도 지금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그죠? 아니 세월호만 해도 그 몇 년 지난 사이에 지금 이게 밝힐 수 있었던 부분들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무려 지금 80년에 있었던 일 지금 30년이 뭐야? 거의 이제 40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 오랜 일들을 다시 밝혀내는데 시간이 하루도 더 부족합니다. 2년도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아요. 그게 워낙 옛날 일이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다. 지금 좀 더 빨리 독촉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엉덩이 뭉개고 하지 못하도록 더 빨리 독촉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해줄까? 제대로 조사나 할까? 갑갑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는 좀 그때 자국민들을 학살하는 공으로 여직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기를, 그들에게 제대로 그 죄를 따져 물을 수 있기를,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보며 자유한국당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항의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 더 얹어주세요. 5.18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위원 하루속히 추천을 해주시라고 압박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전해드릴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역시나 셋 다 열받는 소식들로 전해드렸네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